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강병훈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회계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병훈입니다. 자, 요즘 뭐 부동산 세금 때문에 사기도 어렵고 갖고 있기도 어렵고 네. 팔아도 세금이고 정말 골치 아픕니다. 오늘 세금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주셔서 기대가 큰데요. 자,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 내 개인 혼자 이름으로 가져야 되는지, 부부로 하면 좀 전략될 수 있는지 오늘 이거 말씀해 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자세한 주제를 웹툰으로 한번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부부 그동안 고생 많았다. 집도 장만하고 참 대견하구나. 애미도 좋아하지? 네, 앞으로 세금이 더 느는 것만 빼면 너무 좋대요. 그나저나 이 집 명의는 누구로 돼 있어요? 그거야 너희 아버지 이름으로 샀지. 그건 왜?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집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아니 그럼 너희도 이번에 계약할 때 부부 공동 명의로 했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저희는 공동 명의로 계약했어요. 아휴 그러고 보니 이 집 산 지도 벌써 20년이 다 됐네. 우리도 공동 명의로 했으면 그동안 세금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이라도 아버지랑 얘기해서 공동 명의로 바꿔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지금 웹툰에도 이제 부부 공동 명의로 할 건가 개인으로 할 건가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개인으로 하면 또는 부부로 하면 따라서 세금이 많이 달라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부부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의 단독 명의로 하느냐 아니면 부부가 공동 명의로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유세, 그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세금을 인별로 계산하기 때문인데요. 부부라고 하더라도 남편 따로 그리고 부인 따로 이렇게 각각 계산하기 때문에 똑같이 한 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자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명의에 따라서 종부세가 달라진다. 네. 종부세 세금이 무거운데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공동명의를 하면? 네,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단독 명의자의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부부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 부부 합산 기준으로 12억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부세를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공제 액수가 훨씬 커진다는 건데 그러면 단독 명의를 할 때하고 비교하면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네, 공시가격 14억 원짜리 주택을 새롭게 취득한다고 가정할 때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 취득하는 연도의 종합부동산세를 약 216만 원가량 절세할 수 있습니다. 웹툰의 사례에서 아들이 새로 매입한 집의 공시가격을 14억 원으로 가정하면 단독 명의로 주택을 보유할 때는 320만 원 정도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하지만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 남편과 부인 합산 기준으로 114만 원을 부담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취득할 때 공동 명의를 한 것만으로도 약 216만 원가량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웹툰 사례만 보니까 이게 사실 종부세 매년 내야 되잖아요. 네. 216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럼 공동 명의라면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독 명의가 유리한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단독 명의자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장기보유 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가 그것인데요. 장기보유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5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20%, 그리고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5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고령자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연령 기준으로 보유자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면 20%, 그리고 70세 이상이면 4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중복 적용할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표를 보니까 그러면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했거나 네. 또 보유자가 60세가 넘으면 단독 명의 오히려 유리할 수 있나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웹툰의 사례에서 네. 아버지의 종합부동산세를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65세이면서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한 것이라고 가정하면
이 아버지는 단독 명의로 보유했을 때 단독 명의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의 최대 범위인 80%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같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약 64만 원의 종부세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공동 명의보다 오히려 50만 원가량 세금을 적게 내시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뭐 단독명의나 공동명의 어느 한쪽이 반드시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할 수는 없겠군요. 네. 그러면 이제 단독명의를 유지할 건가, 뭐 공동명의로 바꿀 건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공동명의와 관련해서 정부가 작년 말에 새로운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되면서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신설된 조항 때문에 앞으로는 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자보다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는 공동명의자가 유리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자가 유리해지는 이런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이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향후에는 공동명의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마치 단독명의자인 것처럼 그렇게 세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게끔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과거에는 단독명의자만 받을 수 있었던 세액공제 혜택을 이제는 공동명의자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명의가 유리할 때는 공동명의로 신고를 하고 또 불리하면 단독명의자인 것처럼 선택해서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특례 조항이 만들어진 건데 그 네. 특례 조항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마찬가지로 신설된 그 조항에 따르면 공동명의자가 특례 조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올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과세관청에 신청할 수 있게끔 그 기간을 정해두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종부세를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본인이 공동명의자 특례 조항을 적용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9월 16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특례 조항 9월 16일 네. 잊지 말고 하고 싶으면 신청해라. 그럼 그렇습니다. 이미 지금 현재 단독명의로 돼 있는 분들 네. 다 공동명의로 바꾸는 게 좋습니까? 바꿔야 할까요? 네, 이미 단독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명의를 뒤늦게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 공동 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세도 부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명의를 단독에서 공동명의로 바꾸면 취득세하고 증여세가 발생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단독 명의에서 배우자와의 공동 명의로 바꾸는데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주택을 새롭게 취득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때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명의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보아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다만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식에 있어서 배우자 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6억 원까지는 과세되지 않겠지만 증여로 보는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종합부동산세 절세 효과만을 목적으로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꾸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반드시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취득세와 증여세를 함께 고려해서 공동명의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데 어찌됐든 주택을 새로 살 때는 이제 공동명의가 좀 유리할 것 같은데요. 네. 1주택자는 그렇고 뭐 2주택 이상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한테도 공동명의가 계속 유리할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공동명의가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 적용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일단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다는 것은 공동명의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한다 함은 남편도 2주택자 그리고 부인도 2주택자 이렇게 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주택자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저 세율과 최고 세율 모두 2배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같은 두 채를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한 채, 부인이 한 채 이렇게 각각 단독 명의로 보유하는 것보다 두 채를 공동 명의로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보유할 때 이제 종부세 얘기인데 또 취득할 때 문제인데 이 주택을 팔 때 네. 양도세라는 게 있을 텐데 팔 때도 공동명의가 유리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하게 되는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도 공동명의자가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14억 원에 매입한 주택을 3년 내에 16억 원에 처분한다고 가정하면 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자보다 약 482만 원가량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공동명의로 소득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누진세 구조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소득을 공동명의를 통해서 부부가 나누어서 가져가게 되면 단독명의자가 혼자 양도소득을 다 가져가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에 따라서 세금이 좀 다르군요. 상당히 중요한데 자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한 절세 전략 오늘 한 얘기를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첫 번째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새롭게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를 통해서 취득하시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거에는 단독명의자만 받을 수 있었던 세액공제 혜택을 이제는 공동명의자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작년 12월에 신설된 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조항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단독명의로 보유하고 계시다면 공동명의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실 수는 있는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득세와 증여세를 반드시 함께 고려하셔서 혹여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공동명의를 활용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세회계법인의 강병훈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